납치 피해자는요, 피해자가 직접 자신의 현재 위치, 연락처, 건물 사진, 여권 사본, 얼굴 사진, 구조 요청 영상 등을 함께 제출해야 출동이 가능하대. 아니, 사실 말이 안 되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좀 출동을 안 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 솔직히 말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이거 다 제출해서 신고를 한 사례가 단 한 건이라도 있었는지가 조금 의문입니다. 아니, 납치된 사람이 자기가 직접 이 모든 것을 제출했던 사례가 있었는지부터가 궁금해. 제가 봤을 때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요새 너무 뜨겁더라고요, 캄보디아. 자, 이 모르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제가 그럼 짧게 설명을 하자면, 지금 동남아가 진짜 난리가 났습니다. 자, 캄보디아에 들어가게 되면 나올 수가 없다. 왜? 거기에 있는 중국인들이 납치를 한대요. 납치를 해서 감금을 시키고 보이스피싱을 시키고, 그리고 주식 리딩방 사기, 막 이런 IT 업계에서 있었던 사기, 스팸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강제로 시키기도 하고, 말 안 들으면 고문도 하고, 정말 심각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바보여서 캄보디아로 간 게 아니잖아요. 그쵸? 왜 갔어? 라고 물어보니까 다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취업으로 유도를 한 거야. 그래서 정보통신 관련 업무를 하면서 고수익에 1인 1실 호텔 숙소와 식사를 제공한다라는 온라인 구인글을 보고 캄보디아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말이 다르고 다르고, 어떻게 보면 아와 어가 같게도 들릴 수도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저 대학생 때 외국계 기업에서 좀 일 좀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맥도날드 알바였어. 사실 틀린 말도 아니죠. 맥도날드 알바가 뭐 외국계 기업은 맞잖아요. 그쵸? 제가 대학생 때 외국계 기업 경력이 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면, 외국 F&B 쪽에서 좀 경력이 있습니다라고 하면 틀린 말은 아니야. 그래서 잘 보면은 이게 또 완전 틀린 말은 또 아닙니다. IT 정보통신 IT 관련 업무래. 자, 뭐예요? 보이스피싱과 피싱. 어떻게 따지면은 정보통신이긴 해. IT 업무긴 해. 컴퓨터로 하니까. 그쵸? 1인 1실이래. 1인 1실이긴 해. 문이 쇠창살이긴 하지만 1인 1실은 또 맞아. 식사를 제공하긴 해. 또 물만두를 주긴 하지만 식사를 제공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이 고수익만 빼면은 얼추 맞는 말이긴 합니다. 그쵸? 근데 여러분들, 이게 이번에 캄보디아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이 납치 사건은 과거에서부터 많았어요.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 과거에는 태국의 파타야라는 곳에 프로그래머가 납치됐던 사건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영화화 되기도 했었죠. 범죄도시 4의 모티브가 됐었던 파타야 살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태국에 있는 파타야가 있는데 IT 개발자를 꼬셔가지고 데리고 와. 그리고 파타야에서 감옥에 감금시킨 다음에 고문하면서 그 불법 도박 게임 사이트를 운영하게 만든 겁니다.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 사건들이, 이런 이 프로그래머를 납치해서 막 가는 사건들이 유명해지다 보니까 개발자들이 동남아로 안 가기 시작합니다. 개발자들이 동남아 가면 납치되는 사건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수단을 바꿉니다. 여기에 있는 범죄 조직들이 바꾼 것 뿐이에요. 그럼 어떡하지? 이제는 그냥 디자이너 채용, IT 관련 업무 채용 이렇게 말을 해. 또 이것도 좀 짜증나게 틀린 말은 또 아니야. 해외에서 진행되는 텔레마케팅, 보이스피싱도 해외에서 진행되는 텔레마케팅이 맞는 것 같기도 해. 간단한 고객 응대 및 안내 업무. 틀린 말은 또 아닌 것 같기도 해. 사전 교육이 있긴 하죠. 좀 구타가 폭행이 수반이 되어서 그렇지 사전 교육도 있긴 해. 아무튼 요런 식으로 해서 꼬셔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국에서 취업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동남아는 아직 일자리가 많거든요. 여기 와서 일하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이렇게, 자, 지금은 또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취업을 미끼로 해서 사람들을 데려갔다면 이제는 취업으로 사람을 꼬시는 것도 귀찮아졌나 봐. 이제는 그냥 그 현지에 있는 사람을 납치해 갑니다. 그냥. 이제는 꼬시는 작업도 귀찮았는지 카페 앞에서 어떤 사람이 카페에서 딱 나가는 순간 검은색 차량을 타고 나타나서 범인들이 납치해 갑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분위기는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인들, 뭐 중국인들 포함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납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럼 납치가 됐어. 그러면 진짜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납치가 돼서 그 피해자가 몰래 전화로 그 피해자 가족한테 전화를 했대요. 살려줘라고. 살려줘라고 했는데 가족들이 깜짝 놀라서 캄보디아 대사관에 신고를 했대. 야, 지금 우리 아들이 거기 있으니까 빨리 좀 구출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 자, 그런데 캄보디아 경찰관의 입장입니다. 캄보디아 경찰관들은 아닙니다. 납치 피해자는요, 피해자가 직접 자신의 현재 위치, 연락처, 건물 사진, 여권 사본, 얼굴 사진, 구조 요청 영상 등을 함께 제출해야 출동이 가능하대. 아니, 납치된 사람이 일단 전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겠죠. 당연히, 그쵸? 아니, 그리고 납치를 했는데 내가 지금 어디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쵸? 정말 조금 웃긴 것 같고, 납치된 사람이 구조 요청 영상을 또 동영상을 찍고 있어야 돼. 안녕하세요, 노마팅입니다. 지금 제가 어디에 납치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 위치는 어디이고요. 이렇게 해주겠냐고요. 아니, 사실 말이 안 되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좀 출동을 안 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 솔직히 말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이거 다 제출해서 신고를 한 사례가 단 한 건이라도 있었는지가 조금 의문입니다. 아니, 납치된 사람이 자기가 직접 이 모든 것을 제출했던 사례가 있었는지부터가 궁금해. 제가 봤을 때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아니, 고문당하고 있는데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신고를 하라고, 저는 좀 너무 말이 안 되고요. 근데 아니,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왜 이렇게 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캄보디아는 또 해명을 합니다. 우리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과거에 제3자가 신고하여 출동을 해보니까 정작 당사자들이 감금 사실을 부인하고 스캠센터 잔류를 희망하는 등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는 본인 직접 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장난전화, 그 119 장난전화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우리는 이제 불이 난 집 주인이 직접 위치와 불이 나고 있는 실시간 영상과 그리고 자기의 건물 사진, 현재 위치, GPS 좌표 정보, 자, 이런 것들을 함께 제출해야 119가 출동하겠다, 뭐 요런 이야기 같은데, 솔직히 저는 이해가 잘 안 가고요. 그리고 더 웃긴 게 하나가 더 있어요. 스캠센터 잔류를 희망한대요. 자, 근데 스캠센터는 범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니, 이게 뭐 저는 체육센터인 줄 알았어. 아니, 범죄를 하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뭔가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보이스피싱 하고 있는데 얘가 지금 보이스피싱 하고 싶어서 여기 있겠대요 라고 설명을 했는데, 아니, 보이스피싱을 하는 거를 막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뭐 주민센터 잔류 이런 것도 아니고, 스캠센터는 전 처음 들어봤거든요. 아니, 뭐 주민센터, 체육센터 이런 것도 아니고 스캠센터가 캄보디아에는 있다라고 합니다. 아니, 왜 이 건물은 조사를 안 하는 걸까? 라는 것도 솔직히 조금 의문이고요. 자, 여기서 문제가 동남아시아가, 물론 그렇게 좀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지금 너무 여론이 안 좋다, 뭐 동남아는 사실 안전한데 위험한 곳으로 지금 포장이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위험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이제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근데 저는 이거는 이제 지역 비하가 아니라 동남아는 지금 위험한 건 맞습니다. 아니,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건, 카페에서 나왔는데 납치해 가는데 이런 사례가 지금 계속 수차례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캄보디아뿐만이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조금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지만 원래 IT 개발자를 납치했던 곳이 태국, 뭐 필리핀 막 이런 곳들, 동남아에는 사실 중국인 범죄 단체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사실 캄보디아뿐만은 또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거긴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은 좀 가는 거를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개인적으로 동남아에서는 일단 문제는 이거죠. 정부가, 그러니까 동남아 정부가 범죄에 대해 대응이 미흡하다. 자, 이거는 틀린 말이 아니죠. 진짜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중국인들이 건물을 총을 들고 지키고 있대. 일단 그것부터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그 범죄에 대해서 왜 방관을 하고 있는지가 저는 조금 의문이긴 한데, 그 건물을 그렇게 이제 물론 자기 건물이니까 총기를 들고 이렇게 막 출입을 막 제한하고 이런 것들이 뭐 자유다라고 생각을 해도 거기에 범죄가 일어나고 있으면 저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좀 뭔가 액션을 취하거나 그런 변화가 없는 이상 동남아는 여행하기 조금 위험한 곳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동남아시아로 가서 이제 감금이 된 피해자들을 이제 손가락질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그분들은 어쩔 수 없는 안타까운 그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거예요. 어쩔 수가 없다. 저희가 2, 3년 전만 생각해 보세요. 2, 3년 전에 생각을 해보면 IT 개발 붐이 있었거든요. 진짜 국비 교육도 엄청 많았고 정말 모두가 프로그래밍 공부를 했던 시절이야. 모두가. 그래서 야 3개월 공부하면 네이버 갈 수 있대. 야 3개월 공부하면은 카카오 갈 수 있어. 쿠팡 갈 수 있어. 막 이러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다 프로그래밍을 공부했어. 근데 IT 개발 붐이 끝났어. 자, 이제 그럼 컴퓨터 공부한 사람들은 다시 취업난에 놓이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그동안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이걸 가지고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찾다가 IT 관련 업무, 해외 취업이 있대. 그리고 연봉도 쏠쏠해. 그러면 당연히 이게 사람으로서는 혹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찾다가 해외 취업에 위험한 건 알지만 거기에 희망을 걸어보는 거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가끔 제 유튜브가 어떤 컨셉으로 어떤 이미지로 여러분들에게 비춰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채널을 보다가 저한테 카톡 채널이나 혹은 채팅창으로 노멀띵님 저는 블랙해커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진짜로. 노멀띵님 저는 블랙해커가 멋있는 것 같은데요, 능력을 마음껏 펼치면서 많이 벌고 싶어요 라고 하는데 본인이 조심하면, 본인이 케어를 하면 자기가 여기를 먹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할 텐데요. 저는 제 라이브에서 혹은 제 유튜브에서 늘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들 블랙과는 연류가 되면 안 됩니다. 오로지 여러분들이 블랙과 연결될 수 있는 거는 블랙커피 하나밖에 없어요. 그 이후에는 여러분들은 블랙과 연류가 되면은 좋을 게 하나도 없다. 진짜. 그래서 가끔 진짜 제 주위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작은 걸로 시작하거든요. 어떤 거냐면 뭐 모이해킹이나 뭐 불법 사이트 운영해줘 이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서버 점검 혹은 자문 그냥 물어보는 거 요 정도에서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큰 돈을 받아. 나 서버 점검만 잠깐 해줬는데 돈을 이만큼 주네. 그리고 이 관계를 유지하다 보면은 생각과 좀 많이 다르네. 노멀틱이 진짜 범죄자들은 정말 야비하고 비열하다고 했는데 정말 나이스한데? 정말 스윗한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간을 가져. 그러다가 이제 믿을 수 있겠어. 나 그냥 동남아 가서 제대로 한번 해보겠어. 그리고 동남아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지 못하는 거죠. 실제로 그런 사례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막 굿하고 그런 게 아니야. 처음엔 굉장히 나이스해. 그리고 믿음이 생기면 잡아가는 겁니다.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블랙과는 연결되면 안 된다.